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하는 분들 중에서 파산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그냥 대리인 사무실에 사건 맡겨만 놓고 있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개인 파산 절차 7단계만 기억하면 파산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보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서 접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절차는 개인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면 법원 양식에 따라서 신청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진술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 주소,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이 총 6가지를 작성하고 거기에 관련 서류들을 붙여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들만 잘 준비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법원의 서면 심사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파산 요건에 맞는지를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요. 이때 재산이 빚보다 많거나 인지송달료를 안 냈거나 이러면은 사건이 기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처음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서면 심사로만 파산 선고 여부가 결정되는데 가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은 채무자 신문이라고 해서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대면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바로 파산 선고인데요. 앞에서 말한 법원의 서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이제 예납 명령이라고 해서 파산 관제인 비용을 납부하라고 이제 법원에서 말을 합니다. 이 비용을 납부하면 파산 선고가 나오는 건데요. 물론 예납 명령을 받고도 납부를 안 하면 파산 신청이 기각되니까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비용을 내야 됩니다. 파산 선고하는 날 채무자는 무조건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파산 선고하는 날짜와 장소를 이제 미리 알려줍니다. 파산 선고 날 법정에 출석을 하면 그날 파산 선고를 받는 이제 수십 명의 채무자들이 다 같이 법정에 가서 판사님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는데요. 판사님의 파산 선고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내 담당 파산 관제인이 지정이 되고 파산 관제인으로부터 이제 또 추가 설명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산 선고 날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이날 출석을 하지 않으면 파산 선고가 이제 미뤄지고 다시 날짜를 잡아서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파산 관제인 조사입니다. 이 절차가 파산 면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앞서 말한 파산 선고 날 내 담당 파산 관제인이 지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파산 관제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만 말하면 내가 파산 면책을 받는데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파산 면책을 받으려면 파산 관제인 조사를 잘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파산 관제인은 파산 선고 날로부터 약 2달간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재산 처분 내역들을 조사를 하고 그걸 파산 관제인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법원에 제출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조사를 위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 종류가 법원마다 차이가 나는데 적게는 한 15종류, 많게는 이제 40종류까지 됩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너무 많다고 걱정하신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사무실과 충분히 소통만 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에 파산 관제인과 면담이 있는데요. 이때 사전에 서류들을 잘 제출하고 그 예상 질문들도 잘 준비해서 가야 무사히 면담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과의 면담 시 대처법 이거에 대해서는 또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채권자 집회입니다. 파산 선고로부터 약 2달 뒤에 제1회 채권자 집회가 열립니다. 이날에는 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이라고 해서 채권자들도 참석해서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날을 위해서 파산 면책을 준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채권자 집회날 판사님은 관제인이 제출한 관제인 보고서와 채권자들이 또 제출한 이의 신청서를 보고 재판을 하십니다. 약 한 70% 정도는 2단계에서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종 면책만을 남기게 되는데 나머지 30% 정도는 추가 조사를 위해서 다음 채권자 집회가 지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환가 및 배당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환가 및 배당 절차입니다. 환가란 면제재산을 넘는 그런 재산은 관제인이 다 팔아가지고 채권자들한테 나눠줄 수 있게 다 현금화하는 절차를 말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약 30% 정도의 사건 중에서도 채무자 재산이 많아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환가를 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을 이제 환수해가지고 그 돈을 채권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는 파산관제인이 직접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한테 배당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면책 결정입니다. 앞서 제1회 채권자 집회로 끝난 사건이거나 환가 및 배당 절차를 거친 사건들은 마지막 집회일을 기준으로 약 한 1주에서 2주 내로 판사님이 최종 면책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최종 면책 결정까지 받게 되면 파산 면책 절차는 모두 끝나는 거죠. 자, 오늘은 파산 면책 절차에 대해서 7개의 단계를 나눠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아래 댓글이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